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 25일 날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뽑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부겸 장관은 장관을 그만두고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선택해봐요. 이 중에 누군가는 한다를 선택해야겠네요. 그럼 제가 할게요. 저는 안 한다. 안 한다. 신비님은? 저는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본다. 네. 제가 한다고 했던가요?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네. 2대1. 이번에 독일 이긴 거 보셨죠? 그런데 왜 이번에 좀 욕심을 부려볼 만하냐면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있거든요. 공천권까지 주어질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겠죠.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또는 다음에 이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당권을 장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특히 이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잖아요. 네. 네, 높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혁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지만 당대표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그것 말고 내가 당대표가 돼서 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나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도 지금 현재 장관직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그 다음 정권 연장을 위해서 지금은 당장 시작해야 하는 기초 작업들이 있단 말이죠. 공천까지 연결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개판이 뭐 어떤 뭐 줄 서고 뭐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공정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 연장의 어떤 대표 선수로서 나갈 만한 그런 어떤 역량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김부겸 장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예전에 어떤 사람은 친문이고 어떤 사람은 비문이고 하는 그 일종의 딱지 그런 것들이 씌워져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대표는 친문만 해야 돼? 뭐 비문이 하면 어때? 뭐 이런 식의 논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속으로 어쨌건 간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장관도 하고 있는데 내가 친문이 아니면 누구요? 근데 원래 시작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문으로 분류되는데 선거는 약간 공학싸움에 좀 가까워요. 숫자 대결 이런 거라서 김부겸 장관이 나오게 되면 비문의 다른 주자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워낙 파워가 강력해.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고 비문이지만 거부감이 없어. 굳이 말하자면 이 사람은 친문화된 비문인 거지. 이력이랄까 이런 상징적 의미. 예를 들면 유일하게 TK만 선거에서 이기지를 못했지만 의미 있게 지지율도 올라갔고 TK 출신이 하게 되면 또 그 지역까지도 아우르는 어떤 측면이 있단 말이죠. 카드로서는 참 좋은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장관이 이제 1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 하시던 분이 지방선거 있다고 어떤 성과도 내지 않고 휙 나가서 선거 나가 당선됐어.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왜 김부겸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쭉 많이 나왔던 측면이 있죠. 김부겸 자체가 원래 대구시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나 이 선거에 안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몇 개월, 한 2, 3개월 지나서 이제 당대표 나가려니까 장관 그만둬야 돼? 이건 안 할 거라. 결로 보면 안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저는 불출마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도 있죠. 예전에 기억들 나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뽑히던 바로 그 선거. 그때 한참 권리당원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문재인 대표 지키자고 막 그런 식으로 늘어나가지고 그게 늘어나게 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최민희 의원이 주도했던, 혼자 했다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입당이 가능하게 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당원들이 기회급수로 늘면서 문재인 대표를 지키자 이런 흐름에서 나중에 추미애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에 출마를 하니까 사실은 친문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2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 권리당원들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점도 있고요.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친문 당대표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누구를 친문이냐 비문으로 가르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 안 된다라고 보지만 그냥 굳이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분류할 필요가 없는데 김부겸이면 김부겸, 최재성 최재성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문 쪽에서는 누가 나오고 친문 쪽에서는 누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친문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이해찬, 김진표, 최재성 언제부터 김진표가 친문이었을까?
어쨌건 뭐 국민 들면 80%가 예, 친문이니까요. 예, 전해철 다음에 박범계 의원은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또 친문을 분류했을 때 누가 나오는 게 좋냐? 권리당원들은 대통령을 지켜줄 인물로 누구를 뽑느냐인데 아마 친문 진영이 만약에 그러니까 오리지널 친문으로만 보면 이분들은 아마 후보 단일화를 내부적으로 할 거예요. 이번엔 누가 나가는 게 낫겠어. 그럼 내가 포기할게. 기분 좋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는 교통용리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감정 상하거든. 선거 나가면 그래. 저는 거액의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으로서 5,000원. 어떤 후보가 나와도 괜찮은데 딱 한 명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비문도 이런 건데 이를테면 굳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자면 비문에 김부겸이 안 나간다고 하면 나 나가려고 출마 선언을 줄 서 있어. 이분들은 당선 안 돼도 상관없어. 예. 본인들은 그냥 선거가 이벤트인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있고 친문들 중에 누가 나오느냐. 이게 키포인트고. 김부겸 장관이 출마를 하고 친문 쪽에서 누가 출마를 했을 때 김부겸 장관은 친문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선거란 게 원래 감정 상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은 저는 절대 안 나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비문인은 한두 분 그리고 친문인 분들 중에 교통문제가 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결국에는 친문에서 나름대로 내부 정기가 돼서 나오시는 분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선거가 권리당원이 많은데 45%를 주고요. 일반 국민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15% 주고 대의원이 40%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권리당원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이거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겠죠. 대의원들한테 너무 높은 퍼센테이지를 주고 있다고 봐요. 네, 이거 풀어야 됩니다. 네, 사실은. 대의원들 숫자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5,000명? 그렇죠. 네. 나머지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표의 등가성으로 보면 대의원들의 퍼센테이지를 너무나 높게 줬다고 봐요. 한 20%만 정도 줘도 되는데. 나는 이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전체 국민한테 오픈 프라이머리 전 해야 된다. 예, 저도 국민의 네. 비율이 좀 더 높아야 된다. 높아야 아,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원래 만들어진 원칙이 있어요. 대선 주자라든지 하는 거는 국민한테 맡기는. 예. 그리고 당내에 있고 어떤 직책을 뽑을 때는 당원이 뽑는. 요 원칙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이런 건 있거든.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2년 동안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부터 민주당이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 전 이게 더 관심이 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의 당 차원에서요. 당론으로도 결정해야 될 게 많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끝나고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이 모든 실수와 그렇죠. 모든 일들은 다 네. 민주당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민주당의 이후에 좀 더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앞서지 못할 때 누가 지켜줄 것이냐를 저는 판단해서 지금부터 공격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그동안 밀어놨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국민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당대표가 누가 되는 건 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지만 양승태가 조작 판결을 예. 구제시켰단 말이에요. 여성분들 문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말이죠. 사장은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불법성이 드러났어요. 근데 복직이 안 되죠. 이런 문제. 또 신비. 대통령이 노동상권 주라 했어요. 근데 복직 안 시키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빨리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안 돼서 통과 안 되더라도 이걸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만 우군들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보다 더 민생을 빨리 챙겼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을 잘하려면 친문 비문 프레임부터 없애야 됩니다. 예전부터 비문으로 분리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역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교훈이 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데 임기 말에 가서 돌변해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하고 당청을 분리시켜버리고 이런 거 이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 이런 게 있어. 이철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철이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김한길의 인사예요. 김한길 라인의 사람이라고. 근데 김한길이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나갈 때 이철이는 안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철이 의원이 김경수 의원 사실상의 선대 고문을 거의 끌다시피 했어요. 근데 사람 감정은 그렇단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비문의 거두 같은 사람이 그 사람 라인에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김경수를 도우면 보는 사람들 감정에 따라서는 하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살려고 친문에 빌붙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향에 왔으니까 받아. 이제부터 이 사람 친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분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계속 배타적으로 밀어내면 그 배타성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데 있어서의 화학적 결합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 일은 잘한다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하려고 더 노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계파 속에 속해 있어서 반문 역할을 하다가 이쪽에 들어와서 잠깐 뭔가를 하면 이 사람 친문, 쓰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친문으로 안 받아주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야기 좀 다른데 김갑수 작가가 나왔던 그 네. 논란이 됐던 방송에 제가 봤을 때는 김갑수 작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받았는지 내가 알 것 같아.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평론가 그룹의 대장이었어. 느낌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인터뷰할 때 그 쏟아냈던 말들을 들어보면 참 표현이 고급지다. 문재인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좋은 워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반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뭐 짤들 있죠. 대표적인 게 김갑수는 썼던 글들은 다 동명이인들이 쓴 걸도 가져와서 공격하는 형태. 최근에 제가 트위터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김갑수 씨가 신민주 공화당을 했었다는 트윗을 막 돌려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여쭤봤어. 그러신 적 있냐고 그랬더니 막 억울해 하는 거예요. 내가 김대중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비 300만 원을 내고 집사람과 DJ한테 인사 간 것이 전부인데 그게 유일하게 정당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당 활동의 전부인데 신민주공화당이면 이게 JP 김종필이 당이잖아요. 없는 사실 끌어다가 막 왜 그러냐면 그러이런 명단에 김갑수라는 이름은 얼마나 흔해. 그걸 가져와다가 김갑수가 김종필 지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뉴스죠. 그렇죠. 아니, 그런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네, 김갑수라는 동명이인이 알면서도 있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김갑수의 고민도 있고 우리는 누구나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에서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에서 사랑의 방식이 갈라지는 건데 이거를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밀어낸다면 결국은 분열되고 말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는데. 많이 싸우시는 분들이 왜 너는 나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 이제 사랑의 강도를 하는 건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 실현되는 시기. 이 시기라고 봐서 어떠한 모략이든 음의 공갈이든 진솔한 사람이 저는 된다. 제 일관된 생각인데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일반 팟캐스터나 이런 쪽 우리 쪽 사람들을 비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은 가치관이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끝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된다고. 굳이 연대의 감도 없이 우리가 정답이라고 뭔가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요즘에 팟캐스트의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가치관 차이는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가치관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제일 나쁜 태도라고. 폭력이죠.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 25일 날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뽑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부겸 장관을 그만두고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선택해봐요. 이 중에 누군가는 한다를 선택해야겠네요. 그럼 제가 할게요. 저는 안 한다. 안 한다. 신비님은? 저는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본다. 네. 제가 한다고 했던가요?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네. 2대1. 이번에 독일 이긴 거 보셨죠? 그런데 왜 이번에 좀 욕심을 부려볼 만하냐면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있거든요. 공천권까지 주어질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겠죠.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또는 다음에 이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당권을 장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특히 이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잖아요. 네. 높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대구시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답니다. 네. 근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나 이 선거에 안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몇 개월, 한 2, 3개월 지나서 이제 당대표 나가려니까 장관 그만둬야 돼? 이건 안 할 거라. 결로 보면 안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저는 불출마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도 있죠. 예전에 기억들 나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뽑히던 바로 그 선거. 그때 한참 권리당원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문재인 대표 지키자고 막 그런 식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최민희 의원이 주도했던, 혼자 했다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입당이 가능하게 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당원들이 기회급수로 늘면서 문재인 대표를 지키자 이런 흐름에서 나중에 추미애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에 출마를 하니까
사실은 친문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2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 권리당원들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점도 있고요.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친문 당대표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누구를 친문이냐 비문으로 가르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 안 된다라고 보지만 그냥 굳이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분류할 필요가 없는데 김부겸이면 김부겸, 최재성이면 최재성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문 쪽에서는 누가 나오고 친문 쪽에서는 누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친문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이해찬, 김진표, 최재성 언제부터 김진표가 친문이었을까? 어쨌건 뭐 국민 80%가 예, 친문이니까요. 예, 전해철 다음에 박범계 의원은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또 친문을 분류했을 때 누가 나오는 게 좋냐? 권리당원들은 대통령을 지켜줄 인물로 누구를 뽑느냐인데 아마 친문 진영이 만약에 오리지널 친문으로만 보면 이분들은 아마 후보 단일화를 내부적으로 할 거예요. 이번엔 누가 나가는 게 낫겠어. 그럼 내가 포기할게. 기분 좋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는 교통용 일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감정 상하거든. 선거 나가면 그래. 저는 거액의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으로서 5,000원. 어떤 후보가 나와도 괜찮은데 딱 한 명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비문도 이런 건데 이를테면 굳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자면 비문에 김부겸이 안 나간다고 하면 나 나가려고 출마하는 사람들 줄 서 있어. 이분들은 당선 안 돼도 상관없어. 예. 본인들은 그냥 선거가 이벤트인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있고 친문들 중에 누가 나오느냐. 이게 키포인트고. 김부겸 장관이 출마를 하고 친문 쪽에서 누가 출마를 했을 때 김부겸 장관은 친문과 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김부겸 장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예전에 어떤 사람은 친문이고 어떤 사람은 비문이고 하는 그 일종의 딱지 그런 것들이 씌워져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대표는 친문만 해야 돼? 뭐 비문이 하면 어때? 뭐 이런 식의 논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속으로 어쨌건 간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장관도 하고 있는데 내가 친문이 하면 누구요? 근데 원래 시작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문으로 분류되는데 선거는 약간 공학싸움에 좀 가까워요. 숫자 대결 이런 거라서 김부겸 장관이 나오게 되면 비문의 다른 주자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워낙 파워가 강력해.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고 비문이지만 거부감이 없어. 굳이 말하자면 이 사람은 친문화된 비문인 거지. 이력이랄까 이런 상징적 의미. 예를 들면 유일하게 TK만 선거에서 이기지를 못했지만 의미 있게 지지율도 올라왔고 TK 출신이 하게 되면 또 그 지역까지도 아우르는 어떤 측면이 있단 말이죠. 카드로서는 참 좋은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장관이 이제 1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 하시던 분이 지방선거 있다고 어떤 성과도 내지 않고 휙 나가서 선거 나가 당선됐어.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왜 김부겸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쭉 많이 나왔던 측면이 있죠. 김부겸 자체가 원래 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지만 당대표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그것 말고 내가 당대표가 돼서 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나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도 지금 현재 장관직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그 다음 정권 연장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기초 작업들이 있단 말이죠. 공천까지 연결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개판이 뭐 어떤 뭐 줄 서고 뭐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공정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 연장의 어떤 대표 선수로서 나갈 만한 그런 어떤 역량과 가능성